서울 1995년 여름. 에스컬레이터에 웅웅거림 향수 냄새, 카드 결제음이 뒤섞인 한낮의 백화점. 사람들은 안전이란 단어를 잊은 듯 가벼웠다. 그 틈에 김호진 32 마른 체격, 눈 밑 그늘, 이 천장을 올려다본다. 그의 두 눈엔 설계 변경과 부하 초과가 선명히 남아있다. 몇 해 전 그는 도면 위에서 이상한 숫자를 보았다. 그걸 묻은 건 잉크가 아니라 타협이었다. 꽃가게, 진열대 끝.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이 흰 백합 사이로 얼굴을 내민다. 유리창을 통과한 한 줄기 햇빛이 마리아의 눈동자에 부서진다. 깨어있으라.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호진의 가슴을 두드린다.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뼈가 어긋나는 듯 딱하고 금 가는 소리.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다. 엘리베이터겠지. 공사하나 봐. 호진만 웃지 않는다. 뒷목에 소름이 돋는다. 그가 다시 올려다본 천장에는 하얀 표면을 가르며 실금이 생겨 있었다. 아주 가늘고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났다. 매달린 조명등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보이지 않던 분진이 햇빛 속에서 응가루처럼 흩어진다. 엄마, 이 건물 안전한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떨린다. 그 한 문장이 호진의 심장을 움켜쥔다. 그때 쇼윈도 안쪽의 마리아 상이 아주 조금 기울며 빛을 반사한다. 반사된 빛이 호진의 눈을 찌른다. 그는 입술로 거의 들리지 않는 기도를 뱉는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갑자기 장력이 끊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건물 전체를 가로지른다. 금속이 비명을 내는 소리와 함께 조명등 하나가 매달린 채 아래로 쏟아졌다. 사람들의 비명, 뒤엉킨 발걸음 터진 쇼핑백에서 구두가 쏟아진다. 호진의 시야 끝에서 마리아 상이 진열돼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진다. 그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는다. 손끝이 닿으려는 찰나 비상구 표지에 초록빛이 마리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한순간 멎는다. 공기를 가르는 단 한 번의 단절음이 뒤늦게 가슴을 때린다. 바닥이 소리가 먼저 무너졌다. 비명과 금속의 떨림 유리의 파열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귀를 삼켰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다. 김호진의 몸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어깨를 스친 선반이 부서지고 허리쯤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다. 먼지와 냄새, 뜨거운 공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긁혔다. 고요. 오직 자기 심장 소리만 남았다. 움직이려 하자 오른쪽 다리가 철근에 걸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머리맡 어둠 속에서 약한 신음이 들렸다. 기 누구 있어요. 희미한 목소리. 손을 더듬어 가자 거칠고 마른 손끝이 닿았다. 작은 묵주가 그 손 안에서 또각또각 부딪혔다. 괜찮으세요, 살아? 있어요. 아가씨들, 애들 못 봤어요. 여긴 저 둘뿐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손에서 묵주가 미끄러져 내려오자 호진은 본능처럼 그것을 잡았다. 그 순간 손바닥에 딱딱한 조각이 함께 걸렸다. 깨진 조각의 표면에 어딘가 익숙한 윤곽이 어른거렸다. 성모 마리아 상의 한 파편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기도가 떠올랐다. 소리 없는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가 절반쯤 흘렀을 때였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모래 같은 잔해가 가늘게 흘러내렸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그 틈 사이로 아주 미약한 그러나 분명한 빛을 보았다. 한 손을 뻗어 본능적으로 그쪽을 가리켰다. 저기 빛이 들어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요? 네, 아주 좁지만 틈이 있어요. 호진은 허리를 비틀어 몸을 옆으로 밀었다. 철근이 다리를 긁어 피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깨로 콘크리트 조각을 밀어내자 바위처럼 막혔던 공간이 한 손가락만큼 넓어졌다. 그 틈으로 공기가 조금 더 들어왔다. 숨이 덜 탔다. 그는 성모상 파편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기도가 다시 이어졌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니 멀리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들이 서로를 짓누르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 사이사이 호진은 다른 리듬을 들었다. 어디선가 금속을 두드리는 간절하고 규칙적인 신호. 그는 곧바로 주위를 더듬어 길쭉한 쇠파이프 하나를 찾았다. 맺힌 숨을 몰아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3번 두드렸다. 텅, 텅, 텅.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멀리서 같은 박자가 되돌아왔다. 텅, 텅, 텅. 여자의 손이 그의 소매를 꽉 잡았다. 살아요. 우리 살아나가요. 호진은 낮게 대답했다. 나갈 겁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성모상 조각을 다시 쥐고 틈으로 더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다. 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다. 그 빛이 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상층에서 얇은 기둥이 부러지는 음이 울렸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벌어진 틈이 유지될지 더 닫힐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호진은 마지막으로 파이프를 들어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신호를 보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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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그리고 그가 숨을 고른 바로 그때 바깥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거기 들립니다. 기다리세요. 빛이 조금 더 커졌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들립니다. 거기 계신 분 계속 같은 박자로 두드려 주세요. 김호진은 파이프를 움켜쥐고 3번 정확히 3번을 더 두드렸다. 텅텅텅. 바깥에서 같은 박자가 되돌아왔다. 그 반향만으로도 숨이 조금 넓어지는 듯 했다. 옆에 여자가 손목을 꽉 잡았다. 마른 손은 얼음 같았고 손바닥에는 낡은 묵주의 상처가 깊었다. 살 수 있죠. 우린 나갈 수 있죠. 나갑니다. 호진이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는 숨을 길게 고르며 주변을 더듬었다. 부서진 진열대 기둥 하나가 길쭉하게 남아 있었다. 지렛대가 필요해요. 그는 기둥 끝을 잔에 밑으로 밀어넣고 옆에 콘크리트 조각을 어깨로 받치며 천천히 눌렀다. 철근이 다리를 긁는 고통이 번개처럼 번졌지만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다. 무게중심이 아주 조금 바뀌자 공간이 손가락 하나만큼 넓어졌다. 그 틈으로 바람 같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가슴께로 끌어안은 성모상의 파편을 더 꽉 쥐었다. 차갑고 거친 조각이 송음에 파고들었지만 그 촉감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바깥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 짧게
주고받는 지시가 들렸다. 여기요, 반응 있어요. 천장부 주의하고 코어 드릴 준비. 잠시 후 빛이 다시 한번 더 커졌다. 잔해 사이에 바늘만 한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통해 아주 얇은 손전등빛이 실처럼 흘러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호진이 외쳤다. 2명 호흡 가능한 상태입니다. 작은 튜브병에 든 물이 먼저 들어왔다. 호진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여자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먼저 드세요. 어머니 먼저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여자의 눈이 붉어졌다. 뒤이어 얇은 산소 마스크 하나가 구멍을 타고 들어왔다. 호진은 여자의 코와 입에 단단히 씌웠다. 천천히요.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그 사이 천장 어딘가에서 둔탁한 떨림이 지나갔다. 무게가 이동하는 소리였다. 열리던 틈은 쉽게 닫힐 수 있었다. 호진은 몸으로 통로를 가로막듯 밀착했다. 지금 당장 이쪽 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는 바깥을 향해 소리쳤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쪽 말고 왼편 한 칸 더 바깥에서 뚫어야 해요. 여기 전당 윤혈이 진행 중입니다. 바깥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확인하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안쪽에 계신 분 건축하십니까? 예. 최소한 지금 이 부분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드릴 소리가 방향을 바꿔 다시 울렸다. 미세한 진동이 이어지며 구멍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손전등이 끝까지 들어와 공간을 스치듯 훑었다. 빛이 여자의 이마와 호진의 손등 위를 지나가며 성모상 파편에 반사되어 작고 흰 무늬를 벽에 그렸다. 마치 바깥으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15분 내로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바깥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무너져 내리는 또 다른 굉음이 들렸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바로 위에서 자잘한 돌가루가 비처럼 흩어졌다. 여자의 눈동자가 요동쳤다.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 쪽은 버틸 수 있어요. 호진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었다. 부서진 진열대의 판자와 기둥 사이에 허리띠를 감아 매고 가니 버팀대를 만들었다. 그가 온몸으로 눌러준 공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지만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었다. 그때 어둠의 다른 끝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다. 규칙 없이 끊어지는 어린 숨소리 같기도 누군가의 낮은 울음 같기도 했다. 거기 다른 사람도 있나요? 여자가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호진은 귀를 기울였다.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잔해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부러진 선반 뒤 천으로 쌓인 작은 가방과 그 옆에 굳은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신발 한 짝.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손이 벽 틈에서 잠깐 움직였다. 바깥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먼저 한 분만 빼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습니다. 누구 먼저 나가시겠습니까? 여자가 호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먼저 나가요. 다리도 다치셨잖아요. 호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멍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바로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면 조심해서 왼편 아래쪽으로 먼저 들어와 주세요. 선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허리띠, 버팀이 풀릴 수 있어요. 잠시 망설임이 흐르고 바깥에서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왼편 아래로 접근. 선반 접촉 금지. 여자가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진은 성모상 파편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빛을 처음 본 사람은 당신이었잖아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구조음이 이어지고 구멍이 더 넓어졌다. 바깥에서 팔이 들어왔다. 이제 한 분 갑니다. 호진은 여자의 어깨를 받쳐 통로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굳은 먼지가 일어났고 여자의 숨이 거칠게 들렸다. 조금만 더요. 고개 숙이고 왼쪽으로. 통로 끝에서 바깥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위쪽에서 금이 번개처럼 길게 달렸다. 압력이 한 번에 쏠리며 버티던 판자가 작은 비명을 토했다. 허리띠가 먹먹하게 당겼다. 정지 모두 멈춰 호진이 외쳤다. 바깥의 손이 멈칫 여자의 몸이 반쯤 통로에 걸린 채로 멈췄다. 한 번만 더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칠 수도 있었다. 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부터 제 신호에 맞춰 한 번에 당겨주세요. 셋에 갑니다. 그는 성모 상파편을 가슴에 바짝 붙이고 눈을 감았다. 하나, 둘, 바깥에서 누군가가 낮게 외쳤다. 가스 냄새가 난다. 셋, 가스 냄새가 난다. 바깥의 말에 모든 소리가 순간 움찔 멈췄다. 드릴이 멎고 누군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호진이 외쳤다. 전동 공구 전부 중지하세요. 금속끼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통풍 구멍을 위쪽에 먼저 뚫어야 합니다. 왼편 보와 기둥 사이를 피해서요. 짧은 정적 뒤 간단한 지시가 돌아왔다. 전원 차단 완료. 위쪽 통풍부터 간다. 좌측 외벽 보접점 우회. 구멍으로 신선한 공기가 더 들어왔다. 얇은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자 여자의 가슴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 가볍게 들썩였다. 지금입니다. 한 번에 당겨주세요. 셋을 세자 바깥의 손이 여자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끌어당겼다. 어깨가 통로를 통과하자 굳은 먼지가 번지고 마침내 그녀의 발끝이 잔해에서 벗어났다. 한 분 확보. 호흡 안정. 좋습니다. 안도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위쪽에서 금이 길게 달렸다. 버팀을 대신하던 판자가 깊게 신음하듯 휘었다. 허리띠가 바싹 조여오며 호진의 갈비뼈에 둔한 통증이 번졌다. 그때 잔해 너머에서 아주 약한 기침 소리가 또렷해졌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그는 몸을 낮추어 틈을 더더듬었다. 부러진 선반 뒤 벽과 바닥이 만나 생긴 어두운 삼각 공간. 거기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다. 먼지에 젖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괜찮다. 넌 지금 아주 용감하다. 호진은 물 한 모금을 천조각에 적셔 아이의 입가에 대주었다. 이걸 코와 입에 대고 천천히 숨 쉬어. 좋다. 아주 잘하고 있어. 바깥에서 물었다. 접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선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왼쪽 아래 60cm 구간을 살려서 접근해 주세요. 전당 윤혈이 진행 중입니다. 통신이 끊기고 잠시 후 위쪽에서 조심스러운 타격음이 이어졌다. 위로 뚫린 작은 통풍 구멍으로 바람이 더 많이 흘렀다. 가스 냄새가 옅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이 먼저 보낼게요. 호진은 성모상 파편을 가슴에 바짝 붙였다.
그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성모님,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면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위험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깨와 팔꿈치로 잔해를 밀어 통로를 더 벌렸다. 허벅지에 걸린 철근이 살을 긁었지만 손끝의 떨림을 억눌렀다. 자, 이제 내 손을 잡고 배를 바닥에 붙이고 머리는 낮게. 그렇지. 그대로 앞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야. 아이는 얇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진은 아이의 등과 머리를 감싸 통로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손전등빛이 아이의 뺨을 스쳐 지나가며 작은 그림자를 길게 끌어냈다. 지금입니다. 받으세요. 바깥의 손이 아이의 겨드랑이와 허리를 동시에 받쳐 당겼다. 긴장이 풀리는 듯 아이의 발이 허공에서 가볍게 흔들렸고 곧 사라졌다. 아이 확보의식 명료 좋습니다. 짧은 환희가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버팀목 역할을 하던 판자가 한계점에 이른 듯 몸부림치며 휘청였다. 허리띠가 삐걱이며 늘어났고 철근이 어긋나며 갈리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울렸다. 가만히. 지금 건들면 안 됩니다. 호진은 몸으로 빈 공간을 메우듯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숨이 얕아지고 어지럼이 스쳤다. 바깥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버티세요. 오른편에서 보강 들어갑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른편 보강 금지. 호진이 낮게 잘랐다. 오른편은 보와 보가 교차하는 구역입니다. 대신 좌측 외벽에서 이쪽으로 사선 트렌치를 파주세요. 상부 하중이 그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지시가 잠깐 멈칫했고 곧 확답이 왔다. 좌측 사선 트렌치. 착수. 그 사이 아이의 울음이 멀리서 짧게 스쳤다. 이어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부탁해요. 꼭 나와주세요. 호진은 대답 대신 성모상 파편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찌르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흙과 가루가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균열이 번졌다. 숨이 더 가빠졌다. 그는 아주 얕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 아직 버틴다. 바깥에서 쇳소리 대신 나무를 끼워 넣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병렬 지지대를 세우고 있었다. 무게중심이 미세하게 이동하자 막혀있던 통로가 손바닥만큼 열렸다. 접근합니다. 로프 내립니다. 가느다란 로프가 통로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당신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요. 호진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곳 선반 뒤에 성인 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바깥의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확인했습니다. 접근 경로 재설계합니다. 좌측 사선 유지, 선반 접촉 금지. 로프의 매듭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는 매듭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그대로 반대편 잔해 속으로 밀어 넣었다. 당신들 이 로프를 오른쪽 낮은 틈으로 더 깊이 넣어주세요.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을 먼저 잡아당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립니다. 호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성모상 파편이 가슴뼈 위에서 차갑게 식었다가 손바닥의 열에 다시 데워졌다. 빛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분명히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몸을 더 낮추려는
바로 그때 머리 위 어딘가에서 둔탁한 굉음이 짧게 울렸다. 공기의 결이 무거워지고 먼지가 한 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아주 느리지만 뚜렷하게 커다란 그림자가 그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몸통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김호진은 등을 굽혀 몸으로 빈 공간을 떠받들었다. 갈비뼈가 쑤셨지만 숨을 깊게 끌어당겼다. 멈추세요. 지금은 한 발짝도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향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좌측 사선 트렌치를 한 칸 더 연장해 주세요. 상부 하중이 저쪽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재 지지대 2개를 연속으로 끼워 넣어 주세요. 금속 대신 나무로. 짧은 침묵 뒤 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좌측 연장 목자에 지지 연속 설치, 무게가 미세하게 이동했다. 굳게 닫히려던 틈이 한숨 돌리듯 멈췄다. 호진은 가슴에 끌어안은 성모상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깨진 표면의 흠집들이 빛을 받아 가느다란 선처럼 반짝였다. 그 선이 마치 바깥으로 이어지는 길 같았다. 오른쪽 깊숙한 어둠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계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한동안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이어지다가 쉰 대답이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숨이 막혀요. 곧 나갑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수. 설비 점검반이에요. 창수 씨 아주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 로프가 들어갑니다. 가슴 아래로 돌려 묶고 손을 2번 감아 잡으세요. 제가 신호하면 그쪽에서 당길 겁니다. 바깥에서 로프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호진은 팔꿈치를 고정하고 잔해 사이로 로프를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손끝이 다른 손을 찾았다. 거칠고 젖은 손바닥. 여기요. 제 손 느껴지죠? 이 로프를 잡고 숨을 천천히 쉬세요. 그 순간 위쪽에서 짧은 진동이 스쳤다. 허리띠로 만든 버팀이 삐걱이며 항의하듯 울었다. 금이 다시 길어졌다. 바깥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오른쪽 선반 모서리를 1000조각으로 감싸주세요.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길 때는 같은 박자로 대답 대신 규칙적인 구령이 들렸다. 하나, 둘, 셋. 로프가 당겨지자 잔해가 낮게 울었다. 박창수의 몸이 조금 앞으로 움직였다. 숨이 거칠게 튀어나왔다. 좋습니다. 한 번 더. 호흡 맞춰서. 둘째 당김에서 철근이 호진의 종아리를 긁었다.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어깨를 더 깊이 박아 널빤지를 밀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셋째 당김 길게. 멀리서 환호가 터졌다.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또 다른 구조음이 지하로 내려앉았다. 하중이 순간적으로 쏠리며 위에서 커다란 조각 하나가 휘청거렸다. 그림자가 다시 내려왔다. 호진은 몸을 더 낮추며 버팀을 대신했다. 손에서 성모상 파편이 미끄러질 뻔해 그는 손가락을 더 꽉 말아쥐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짧게 속삭였다. 성모님, 제가 버티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산다면 2번 다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바깥에서 마지막 구령이 울렸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지금 로프가 강하게 당겨졌다. 자네가 잠깐 요동쳤다가 가라앉았다.
한 박자 뒤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성인 남성 확보 의식 회복 중. 짧은 안도의 정적. 그러나 호진의 세계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버팀이 한계에 이르렀다. 허리띠가 길게 끌리며 경고하듯 늘어났다. 바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달려왔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로프 바로 들어갑니다. 다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을 절반만 말했다.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듯 했지만 발끝은 아직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로프가 닿자 그는 단단히 묶었다. 숨을 고르고 몸을 틈으로 비스듬히 돌렸다. 당기세요. 제가 신호합니다. 왼쪽으로 어깨를 먼저 빼고 고개를 숙입니다. 셋에 맞춰. 그때였다. 어디선가 파열음이 짧게 울리고 위쪽 기둥에서 떨어진 작은 덩어리가 구르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다. 바깥에서 외침이 겹쳤다. 정지상부 가력, 잠깐 대기. 호진은 멈췄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한순간 지나갔다. 그는 손바닥의 차가운 조각을 느꼈다. 깨진 성모상의 윤곽이 다시 손금에 닿았다. 그 촉감이 묘하게 평온을 데려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좋습니다. 계획을 바꿉니다. 먼저 제 오른쪽 다리를 묶은 철근을 살짝 비틀어 주세요. 바깥에서 좌측 트렌치를 반 박자만 덮어서 하중을 빼면 제가 스스로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 각도면 가능합니다. 짧은 협의의 소리. 이어 목재가 한 번 더 끼워지는 둔탁한 하중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동했다. 호진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지금입니다. 그는 왼쪽 어깨를 먼저 빼고 가슴을 바닥에 바짝 붙였다. 오른쪽 다리를 비틀자 철근이 마른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로프가 당겨졌다. 몸이 앞으로 미끄러졌다. 빛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길고 좁은 빛이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붕괴음이 메아리치듯 이어졌다. 공기가 흔들리고 먼지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깥에 누군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호진은 이를 악물었다. 갑니다. 그는 성모상 파편을 가슴에 바짝 붙였다. 심장이 그 조각에 박동을 나눠주는 듯 했다. 빛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한 손이 틈 속으로 깊숙이 뻗어 들어왔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붙들었다. 그가 마지막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려는 찰나 상부에서 짧은 금이 번개처럼 내려왔다. 금이 번개처럼 내려왔다. 통로가 한숨에 좁아졌다. 바깥에서 잡고 있던 손이 순간 힘을 놓칠 뻔했다. 지금 당기면 안 됩니다. 김호진의 목소리가 먼저 달려갔다. 하중이 한 번 더 쏠립니다. 셋에 맞춰 제가 몸을 낮추는 순간 왼쪽으로 빼주세요. 버팀목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숨이 짧아졌다. 그는 손바닥에 성모상 파편을 더 깊이 쥐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기도가 스스로 길을 찾았다. 성모님, 제 호흡에 맞춰주세요. 제가 나가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비스듬히 틀며 바닥에 가슴을 붙였다. 기둥과 보 사이의 틈이 마치 살아있는 듯 들숨과 날숨을 반복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 하나, 둘. 지금 바깥의 손이 정확히 왼쪽으로 그의 어깨를 빼내었다. 허벅지를 물고 있던 철근이 마른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통로 끝에서 또 다른 손이 그의 손목을 덮었다. 몸이 앞으로 미끄러졌다. 빛이 얼굴을 스쳤다.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찬 공기. 하늘의 색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의 턱을 받쳐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나왔다 맥박, 유지 의식 반응, 양호. 그는 마스크 너머로 먼저 물었다. 아이, 그 여자분, 그리고 박창수 씨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호흡 안정입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 그제야 손에 쥔 조각의 모서리가 느껴졌다. 붉은 먼지에 얼룩진 성모상의 파편. 그는 그것을 가슴 쪽으로 더 바짝 끌어안았다. 들것이 다가왔지만 그는 상체를 일으켰다. 잠깐만요. 저쪽 지지대 북서쪽 기둥머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접근 금지 좌측 사선으로 우회하세요. 구조대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지점에서 콘크리트 껍질이 얇게 벗겨지고 있었다. 몇 초 뒤 그 자리로 작은 덩어리가 떨어졌다. 누군가가 짧게 숨을 삼켰다. 접근 금지, 즉시 우회. 호진은 바닥의 먼지를 손날로 쓸어내며 빠르게 선을 그었다. 이쪽이 옥내 기계실 이 라인에 배관 트렌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파면 빈 공간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와 만나는 모서리는 피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가장 약합니다. 대장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다. 기계실 라인 우회 진입, 좌측 사선 유지. 지지목은 금속 대신 목재로 가스 잔류 가능성 있다. 모두 준수. 짧은 곡의 끄덕임들이 연달아 이어졌다. 사람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틈에서 들것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여기 아직 갇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 환자입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답했다. 오늘은 제 책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트레처 위의 아이가 그를 보았다. 먼지 속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호진은 손을 들어 아이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그맣게 움직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깊게 박혔다. 그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해. 멀리서 사이렌이 겹쳐 울렸다. 현장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여기 새로운 공간이 열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들립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다.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김호진 씨, 맞습니까? 그가 돌아보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당신 설계 변경 보고서에 사인한 사람 맞죠? 허공에서 시간이 잠깐 멈춘 듯 했다. 마스크 속 호흡이 거칠어졌다. 손안의 성모상 파편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먼지 속의 하늘이 더 밝아지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그 보고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구조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기계실 라인 지금 당장 보강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바닥에 먼지가 다시 일어섰다. 멀리서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는 성모상 파편을 가슴에 붙이고 새로 열린 통로의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새로 열린 통로는 낮고 길었다. 먼지 냄새에 철과 석회가 섞여 목을 긁었다. 김호진은 손바닥에 쥔 성모상 파편을 잠깐 들어올려 빛의 방향을 확인했다. 깨진 면에 부딪힌 빛이 얇게 꺾여 왼쪽 아래로 길을 그렸다. 좌측 사선 유지하세요. 금속 대신 목재못은 수평으로 2번만. 그의 말에 구조대원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쪽에서 2 사람의 숨소리가 겹쳐 들렸다. 한 명은 얕고 빠르고 또 한 명은 깊고 불규칙했다. 부서진 선반 뒤 삼각 공간에 젊은 여자와 청소반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합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제 다리가 선반 밑에.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먼저 공기를 살리고 통로를 넓히겠습니다. 호진은 휴대용 물병을 받아 1000 조각을 적셨다. 여자의 입과 코에 대주고 노인에게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리 위로 자잘한 파편이 흩어졌다. 그는 눈을 들어 균열의 길을 확인했다. 보와 보가 만나는 모서리에서 미세한 음이 켜지고 있었다. 그 구역 건들지 마세요. 좌측으로 버팀 2장 더 교차로 눕혀 끼우세요. 짧은 알겠습니다. 가 돌아왔다. 무게가 아주 조금 이동했다. 공간이 손바닥만큼 열렸다. 여자가 속삭였다. 저보다 할아버지 먼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람부터 보내요. 난 좀 더 버팁니다. 서로의 양보가 엉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진이 결을 가르듯 말했다. 가장 안전한 순서로 갑니다. 지금은 노인분부터. 둘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하중이 이쪽으로 떨어질 때 긴 몸은 더 큰 위험을 만납니다. 먼저 빼야 다음이 안전합니다. 구조대가 로프를 내밀었다. 호진은 노인의 가슴 아래로 로프를 감아매고 선반 모서리에 천을 감아 마찰을 줄였다. 호흡 맞춰갑니다. 함께 하나 둘 셋. 노인의 몸이 통로를 통과했다. 바깥에서 확보라는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눈이 젖었다. 정말 나가셨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는 여자의 발목을 고정하고 있던 선반 조각을 손등으로 밀어냈다. 살을 긁는 소리가 잠깐 났지만 각도가 풀리며 발목이 빠졌다. 그 순간 멀리서 둔한 굉음이 밑바닥을 울렸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자가 굳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쪽은 버팁니다. 호진은 성모상 파편을 그녀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이 빛 기억하시죠? 그대로 보세요. 숨은 천천히 길게.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널빤지와 기둥 사이에 또 하나의 버팀을 만들었다. 어깨를 틈에 넣어 공간을 떠받치며 잔해를 옆으로 쓸어냈다. 이제 고개 숙이고 왼쪽 어깨 먼저. 좋아요. 하나 둘. 지금 여자의 몸이 가볍게 앞으로 미끄러졌다.
바깥에서 손이 들어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한 명 더 확보. 짧은 환호가 먼지 속을 울렸다. 호진의 귀에는 그 소리 뒤편 낮은 금속의 떨림이 또렷하게 남았다. 위쪽 모서리 하나가 아직도 매달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 모서리 지금 당장 나무 받침 2개 더. 세워 끼우지 말고 눕혀 교차. 못은 깊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당신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라인 끝에 한 칸 더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이어지는 빈 공간. 거기에 한 명 더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소리는 아직. 하지만 이 흐름이면 사람을 숨겨줬을 겁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 더 깊이 들어갔다. 빛이 가늘어졌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손끝에 가죽 가방이 닿았다. 그 옆에 굳은 먼지를 뒤집어 쓴 수첩. 그리고 아주 약한 기침. 여기 있습니다. 숨이 마찰처럼 거칠었다. 저는 김호진입니다. 곧 나가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떨렸다. 설계 팀이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기에? 책임 때문입니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끼고 손전등빛을 옮겼다. 가느다란 틈이 있었고 왼쪽으로 눕히면 어깨가 빠질 각도가 보였다. 숨 길게. 고개 숙이고 왼쪽. 제가 신호하면 함께 갑니다. 바깥으로 신호가 전해졌다. 목재 지지대가 한 번 더 들어갔다. 공기가 얕게 흐르며 틈이 반뼘 넓어졌다. 지금입니다. 그는 함께 몸을 비틀었다. 철이 마른 소리를 냈다. 어깨가 빠지고 팔이 따라 나왔다. 바깥의 손이 이어 받았다. 확보. 호진은 늦게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놓고 간 수첩 위에 눌러 쓴 글씨가 2줄 보였다. 안전보고서. 미인증 변경 내역 첨부. 먼지가 그 글씨를 절반쯤 덮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들어 가슴에 붙였다. 숨이 깊었다. 이건 제가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더 선명했다. 구조대 대장이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신 이제 말해야 합니다. 현장 끝에 임시본부가 차려져 있었다. 노란 조끼의 중년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기자들과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는 손에 든 수첩과 성모상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사람들이 모였다. 카메라가 깜박거렸다. 그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숨을 골랐다. 먼지 속에서 햇빛이 부서졌다. 성모상 파편이 그 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다. 저는 김호진입니다. 첫 문장이 공기 위에 올랐다. 오늘 저는 구조대의 일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이 겹쳐 울렸다. 그는 수첩을 들어 보였다.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침묵 뒤 누군가의 흐느낌이 바람처럼 스쳤다. 그는 성모상 파편을 가슴에 붙이고 눈을 한 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제
잘못부터 말하겠습니다. 제 잘못부터 말하겠습니다. 김호진의 첫마디가 현장을 가르는 칼처럼 맑게 울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또렷해졌다. 몇 해 전 저는 이 건물의 설계 변경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중 계산이 빡빡했고 기둥과 보이결이 안전 여유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저는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타협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며 울먹였고 어떤 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손에 든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다. 여기엔 우리가 외면한 숫자와 미인증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조사팀에 제출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다만 오늘 숨지 않겠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기자의 질문이 날아왔다. 당신은 오늘 구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건 참작 사유가 될 거라 보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구한 건 은총이고 그 은총이 가리킨 길이 책임이었습니다. 참작보다 중요한 건 같은 비극을 다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에 바짝 붙들고 있던 성모상 파편이 차갑게 식었다가 손의 열에 서서히 데워졌다. 저는 오늘 이후 제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안전을 검증하고 위험을 멈추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모든 이름 앞에서 약속합니다.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현장 가장자리에 임시재단 위에 작은 성모상과 촛불이 놓였다. 아이와 여인 박창수 청소반 노인 낮에 구해낸 사람들이 순서대로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잔해 너머로 보이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허공은 낮엔 먼지로 밤엔 바람으로 가득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말했다. 이곳은 기억의 성전이 될 겁니다. 며칠 뒤 김호진은 조사실에서 긴 조서를 마쳤다. 그는 책임을 인정했고 자료를 제출했고 동료들의 침묵을 깨뜨렸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무너진 자리에 추모공원이 세워지고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서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 촛불을 밝혔다. 그 벽의 한가운데 작은 성모상이 놓였다. 김호진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가슴에서 꺼낸 깨진 파편을 성모상 발치에 유리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그날 어둠 속에서 제가 본 건 기적의 환영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지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기도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안전을 지키는 용기를 주소서. 그가 세운 작은 단체는 이름을 빛과 책임이라 지었다. 그들은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 서류의 숫자를 사람의 이름처럼 불렀고 도면의 선을 아이의 발걸음처럼 소중히 다뤘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교육은 항상 그 문장으로 끝났다. 몇 해 뒤 어느 오후 한 소년이 추모공원으로 걸어왔다. 그때 구조된 아이였다. 이제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그럼. 네가 먼저 빛을 본 나를 잊을 수 있겠니? 소녀는 가방에서 얇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가 만든 모형이에요. 학교에서 안전 설계를 배우면서 만들었어요. 이런 구조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소년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은 반짝였다. 김호진은 미소 지었다. 네가 만든 이 선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그날 저를 끌어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누군가를 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지나가 촛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다. 그는 소년과 함께 성모상 앞에 선을 그려 보았다. 한 줄 한 줄. 무너짐을 멈추는 선 타협을 거부하는 선 사람을 살려내는 선. 해가 기울자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모상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빛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늘도 저를 일으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새로운 공사장, 새로운 도면, 새로운 이름들. 그의 등 뒤에서 촛불이 작게 흔들리며 길을 배웅했다. 기적은 하늘에서만 오지 않았다. 때로 기적은 누군가의 고백과 책임, 그리고 끝내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의 형태로 내려왔다. 그는 속으로 한 번 더 기도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